또한 러시아 방산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중국이 반도체와 무기에 대한 부품들을 공급해주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했다고 하죠.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이재범입니다. 최근 킹달러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2023년 주목할 이슈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폐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 그리고 비둘기파로 바뀐 연준위원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었죠. 실제 작년 12월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거라고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면서 급하게 리오프닝을 가져갔고 1월에 발표된 IMF 보고서는 오히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회복 기대감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글로벌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카드로 봤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소 장기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전쟁이 종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었는데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다. 또 그동안 계속된 방산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가 무기를 공급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봤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 10월과 1월에 발표되었던 IMF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2022년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6%에서 마이너스 2.2%로 상향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플러스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급속도로 회복한 이유는 바로 중국과 인도 때문인데요. 실리주의를 택하고 있는 인도가 전쟁 전 약 4만 배럴 정도에 그쳤던 러시아 원유 수입 양을 현재 120만 배럴까지 늘렸죠. 무려 30배를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서 9월 기간 동안에 러시아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급증했는데요. 중국은 러시아 수출의 19%, 수입의 36%를 책임지는 국가가 되었죠. 같은 기간 러시아의 전체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1%에서 36%로 약 15%포인트가 상승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경제가 회복하면서 자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방산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중국이 반도체와 무기에 대한 부품들을 공급해주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했다고 하죠. 이렇게 되니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듯 하면서도 뒤로는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돈도 생기고 무기도 생기다 보니 전쟁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인지 푸틴은 바이든이 전략적 요충지인 크림반도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화협정에 대한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정찰 풍선을 띄웠다가 걸리게 되는데요. 미국은 이것을 격추시키면서 안정세로 접어드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던 국제정세는 다시 한번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 유럽의 유가상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원유의 감산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루에 50만 배럴인데요. 전 세계 원유 사용량의 0.5%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현재 러시아 원유 생산량이 약 1000만 배럴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모두 없어지게 될 경우 국제유가는 몇 배 치솟을 수도 있겠네요. 과거 JP모건에서는 그럴 경우에 국제유가가 35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예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연준이 유심히 보고 있는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좋음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난 2월 3일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었는데 고용 인구수의 예상치가 18만 5천 건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려 51만 7천 건이라는 수치가 발표되어서 전 세계가 놀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랜딩이다, 즉 무착륙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중고차 가격이 다시 상승을 했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지난 FOMC에서 파월이 목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2%에 맞출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상황으로 보나
미국의 강한 경제와 또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보나 미국은 다시 한번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공포감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이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올해 중국이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증시가 상승했었으니 중국을 살펴봐야겠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중국이 준비 중인 부동산 등의 부양 정책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던 시기를 찾아봤더니 2018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은 1.5%에서 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었고 중국은 총 4차례에 걸쳐서 3%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중국 증시는 3050에서 2450까지 약 마이너스 20%가 하락했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도 무사할 리가 없었겠죠. 한국의 경우 코스피 기준으로 2440에서 1900까지 약 22%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킹달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경우 약달러화로 인해서 상승했던 증시의 상승분들은 모두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침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등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들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100달러에서 하락을 멈추고 103달러로 상승 중이네요. 1100원대를 바라보던 달러원 환율도 어느새 1276원까지 올라서 13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킹달러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레드버티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